안녕하세요. 한국사를 담당하는 강민성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국사 어떻게 준비하면 맞는지, 특히 우리가 첫 시작이 우리가 올인원 강좌인데 그 올인원 강좌는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 강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가장 쉬운, 하지만 반드시 성적을 올리는 한국사. 그게 말이 되느냐? 쉬운데 성적을 올릴 수 있다니 말이 되느냐? 쉽단 말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그렇고요. 성적이 오른단 말은 이 뒤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성적이 오른단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제 강의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해와 흐름 중심입니다. 아니, 한국사는 암기 과목 아니야? 외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쵸? 한국사에 외울 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무턱대 외우면 외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지 외워져요. 아니, 단순히 두 글자를 막 땄어요. 요즘 뭐 두 글자 따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두 글자 따기가 도대체 한국사 내용 중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그건 수백 개, 수천 개죠. 그게 여러분 내년 시험 본다면 여러분 4월, 6월에 보는 건데 그때까지 기억이 될까요? 그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 단어가 난지 그 두 글자가 도대체 그 앞 두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헷갈리지 않을까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사 문제 중에 난이도 있는 일부 문제들은, 이건 쉬운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쉬운 문제 다 푸는 거예요. 실제로 당당히 갈리는 건 고난도 문제에서 당당히 갈리는 거잖아요. 그 고난도 문제의 상당수 문제가 뭐냐면은 자료를 바탕한 이해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읽고예요. 다음 글을 통해서예요. 다음 자료 등장하는 그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단순히 여기서 풀 수 있어요? 그 대표적 예시들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때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냥 무턱대 외웠다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 문제 외운다는 걸, 외워서 문제 푼다는 걸 출제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빙년 날리기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출 때 정말 빙년 날리기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너 그냥 외웠지? 그래도 너 못 풀어. 틀린 길을 인도하는 문제들. 아무튼 그래서라도 이해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째요? 많이 외울 수도 있고 오래 외울 수도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쉽다예요. 한국사는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 한국사가 전 영어보다 더 힘들어요. 실제 영어보다 더 공포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한국사는 그게 한국사가 아니에요. 아니, 한국사는 우리의 옛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삶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 어려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잘 몰라서.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듣고 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저한테 항의하시고 환불 요구하세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어요. 왜 쉽고 재밌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재미없고 어렵고 재미없는 수업은요, 강의는요, 여러분 듣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 달 만에 볼 것도 아니고 정말로 보통 8개월, 빨라도 8개월, 길게 10개월, 12개월, 아니 조금 기초가 부족해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학생들에게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한 것들을 버텨내라? 이건 고통인 거예요. 인간 의지 테스트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5개 과목 중에 한동안 반드시 여러분이 휴식으로 존재해야 돼요. 저는 그 과목이 한국사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것으로 여태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이 말도 필요해요. 꼼꼼한 것도 필요해요. 왜요? 이제 저거 수업 때 커리를 따라가다 보면 강민선이 개념반에 있던 거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지금 되게 뭔가 더 많이 붙여요. 왜냐면 나중에는 정말로 심지어 우리 파이널 때 제가 피투하는 한국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꼼꼼히 별 지엽쟁이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한국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출제자가 너무 치사하게 이렇게 말하기를 떠나서 그것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까지 하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 이 말 들으면서 또 이 생각을 해요. 그래, 잘 들었다 쳐. 근데 정말로 그게 내 머릿속에 잘 기억될 수 있어? 라고 묻고 싶잖아요. 당신 말로는 좋아. 그래, 앉을 땐 좋았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진짜 오를 수 있냔 말이야.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7급 회독 시스템인 거예요. 왜? 가장 기억에, 암기에 기본 바탕은 회독이거든요. 반복이거든요. 두 글자를 그냥 무턱대고 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고 그걸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남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머릿속에 남길 거냐? 첫 번째는 올인원 본강의, 우리 이제 강의 들을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제1회독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다 mp3를 드려요, 여러분에게. mp3 들은 이유는 뭐냐면 오고 갈 때 짜투리 시간을 아끼란 이야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안에 듣기도 오고, 걸어가면 듣기도 오고, 샤워하면 듣기도 오고, 밥 먹다 듣기도 오고, 아니 심지어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듣기도 오고. 그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리고 다시 복습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뭔 테스트냐? 자,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 계속 인지도 익숙해질 게 기출이 익숙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나왔던 기출의 기본 문제들을 바탕으로 약 300문제 정도, 단어별로 한 10개씩 330파트를 나눌 거거든요. 약 300문제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아,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묻는 거구나. 이런 개념들이 자주 나오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80점 갈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강의가 있긴 하거든요. 그건 놔두고라도 여기서도 한 약 30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올인원 강의를 듣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이제 뭐가 나냐면 사이도가 뭐냐면요. 제가 9시월에, 이제 9시월에는 강좌거든요, 여기는요. 9시월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인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복습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인원 강좌를 들으면서 계속 복습도 할 수 있지만, 따로 이제 몰아서 이제 복습을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복습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솔직히 혼자 복습하면 4시간째 수업이면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걸 제가 4시간이면 1시간이네. 4분의 1 이하로 줄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거 수업 복습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그때 수업을 어떻게 들었지? 어떤 맥락을 들었지? 막 이걸 다 혼자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지난 수업은 이렇게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서도 있고 책도 이렇게 써져 있었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 고민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기억했던 거고 쭉 뱉어드리면 여러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압축되게 정리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습 강의예요. 그럼 빠른 속도로 이 전체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요. 그걸 다시 mp3로 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들었던 개념이 상당수가 머릿속에 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사이 이제 11월, 12월에 우리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강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합격 노트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한국사는 기본적 강의가 문제가 시대별로도 내기도 하지만 같은 뭐 신라 때 뭐 정치, 경제, 사임을 내기도 하지만 아니 정치적 주제를 갖고 하나를 갖고 전체 시대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경제란 토지란 주제를 갖고 전체 시대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신라부터 조선까지 이런 변화의 추이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 주제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앞에 우리가 기출문제 막 푸는데 그 기출문제 문제라면 존재해요. 그 문제를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강의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정리돼야 하는 거고 기출도 정리돼야 하는 거고 그걸 다시 주제별로 정리되는 거. 그래서 정리한 게 합격 노트 강의예요. 다시 강의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또 mp3로 또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말도 썼죠. 외람된 표현이지만 이래도 기억이 안 나면 변태라고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자화자찬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옆에서 강민성이가 떠들어주는 것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을 각각의 지금 강좌를 따로따로 팔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올인원 강의를 듣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통째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회사 정책상 이걸 따로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이거 들으시면요. 따로 안 사셔도 되고요. 따로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뒤에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치료되고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많이 남겠죠? 그리고 제 교재도 아까 좀 말씀드렸죠? 개념 교재는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교재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난 이런 짓 절대 안 한다.
그냥 올인원 교재 사시면요, 개념서 2권 들어있습니다. 정말 개념서 2권에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된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공무원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능검이나 다른 한국사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거의 출제된 개념, 자료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다 집어넣었습니다. 진짜로요. 두 번째는 정근 대표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문화재 편입니다. 그걸 따로 볼 수 있게 별책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 별책의 후반부는 또 뭐냐면 근현대 문제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게 인물 문제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나오거든요. 힘들게. 그것도 정리돼서 만들고. 그러니까 별책 프로도 절대로 저 구석대에 박으면 안 돼요.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올인원이 한번 다 공부하고 끝날 때쯤에 반드시 갖고 다니면서 읽어볼 정도가 할 필요가 있는 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트도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9월 말쯤 되면 9월 30일에 표기되어 있죠. 올인원 책에 쿠폰을 붙여드립니다. 그 쿠폰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인원 강의 교재 하나만 사면, 그러니까 강의도 하나만 사면 되고요. 교재도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별책은 이거 사고, 뭐 이거 노트도 사고.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하나로서 여러분 모든 게. 그래서 말 그대로 올인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념에서 이걸로 강의든 교재든 끝이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 뒷이야기는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강민성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강좌를 진행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커리큘럼 영상 따로 찍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수험생활 들어와서 그럼 내가 선생님 강좌를 어떻게 따라가지요? 라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이거, 이 시대는 이거, 이 시대는 이거 하는 것들을 한번 차분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 강좌가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먼저 올인원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걸음이잖아요. 정말 시작이 많이에요. 이 한국사공부는 이 올인원, 이 개념편을 잘하면 나머지가 정말 편하게 술술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뒤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를 처음 들어왔을 때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성적으로서 학교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